안녕하세요. 디자인고미술학원의 주영쌤입니다. 경희대 실기대회 접수가 마감이 되었죠. 이제 5월 5일부터 총 3일간 실기대회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작년 실기대회의 수상작들을 보면서 상을 받은 요인에 대해 가볍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희대 실기대회에는 이제 선착순 4,000명으로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대상부터 이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총 본상의 개수는 33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인원의 0.8% 정도의 인원에게만 본상이 수여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실기대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수상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기대회가 열리는 시기가 5월쯤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미대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분들의 숙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이제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내에 완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은 반드시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그래도 수상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희대가 이제 3절지, 백교 3절지에 이제 2등분해서 절반은 소묘, 절반은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기초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총 4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이 좀 빨라야 되고요. 이제 시간 내에 충분히 내가 이걸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기본 능력치가 일단 무조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안에서 대상이나 금상, 은상에 따른 차별성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일감이죠. 이제 화면 안에서 이제 통일감을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이제 산만하지 않고 이제 주제부의 전달력이 강한 그림을 그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대상을 먼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재가 긴 소재다 보니까 가로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세로로 배치한 그림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길게 세로축, 그 다음에 뭐 뒤에서도 이제 통일감을 잃지 않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세로축을 이제 강조를 해서 화면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잡아주고 있고요. 금상을 받은 그림도 마찬가지죠. 금상을 받은 그림도 이 소재 자체가 좀 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기다란 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죠. 이러면서 화면 안에서 큰 통일감을 잡아주고 있는 걸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은상을 받은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건 하나를 굉장히 확대해서 하나의 실리콘건 안에서 여러 개의 선을 활용해서 화면 안에서 강한 통일감을 이끌어내고 있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대각선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향의 선들을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서 화면 안에서 강한 통일감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자, 뭐 이 금상에서 이 반지가 나왔던 문제, 이 문제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주제부가 여기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제부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면서 강한 통일감들을 화면 안에서 만들어주고 있죠. 은상을 받은 그림도 이제 주제부에서 임팩트 있게 하나를 크게, 자, 요 안에서도 이제 뒤에다가 이제 반지의 링의 형태를 착안해서 여기에 이렇게 크게 통일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주전자에서도 이렇게 주제부 주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뭐 이런 금속이라던가 반복되는 이런 강한 통일감을 화면 안에서 이끌어내주고 있죠. 커다랗게 뒤에 부품을 하나를 이렇게 길게 과감하게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전자 뚜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래쪽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죠. 뭐 위 아래쪽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강한 통일감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덩어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같은 비슷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수상작들이 좀 선으로 이제 선재, 좀 기다란 형상을 가진 소재들로 이렇게 통일감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런 통일감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가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 안에서의 통일감들이 어떻게 내 그림을 잘 보이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느냐? 통일감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와줘야 그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강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강한 통일감을 이미 화면 안에 만들어 놓고
주제부에서 전부 다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모양을 한 도자기, 이 부분에서 이미 화면 안에 만들어 놓았던 통일감을 반대로 한번 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감들이 잡혀 있고 이 주제부 부분에서 변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잘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실리콘 건들이 지금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제부, 이 도자기를 옆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번 변화를 탁 만들어 주니까 이 주제부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주제부를 담당하는 이 도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감을 만들어 놓고 일단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변화를 하나를 일으켜 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크게 큰 축들이 이게 통일감 있게 들어오다가 요 새 모양 도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툭 치고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전화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옆으로 크게 옆으로 들어가는 방향들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전화기 몸체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변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의 주제가 잘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작년 수상작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가로 그림으로 이제 진행을 한 그림이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일단 개수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잘 그렸는데 장갑이랑 이제 전화기 뭐 수화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통일감을 잡아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강한 통일감을 잡아주고 나서 마찬가지로 전화기 몸체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통일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주제부에서 변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축인 거죠. 비슷한 축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화면 안에서 확실한 통일감을 잡아준 다음에 주제부에서 그 축을 틀어주기만 해도 주제부가 잘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공통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부의 크기와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그림들의 주제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크기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새 모양 도자기 그림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주제부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사이즈, 자, 너무 중앙에, 화면 중앙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이제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죠. 그 다음에 이 주제부가 표현된 범위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림에서 이제 이 종이 사이즈 안에서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주제부가 대상 그림하고 이제 위치가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이즈도 화면 안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데 그래도 정가운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왼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잡혀 있고 주제부도 화면 안에서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그림 같은 경우도 새 도자기만 보면 이제 좀 작아 보이기는 해요. 도자기만 주제부로 인지가 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같은 주제부로 이제 설정이 돼 보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면적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면적을 화면 안에서 주제부로 설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무게중심이 역시 이제 약간 좌측으로 쏠려 있고 위로 쏠려 있죠. 그러니까 정가운데에 배치하는 그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화기도 이제 왼쪽으로 이 몸체가 그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품하고 반지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왼쪽 윗부분에서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포인트가 요 앞쪽에 요 보석 부분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양감을 잡아주는 주제부 덩어리가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그림들이 이렇게 통일감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주제를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주제부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화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제의 위치가 화면에 너무 가운데에 쏠려 있지 않다라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는 좀 못한 것 같아. 왜 이런 그림한테 상을 줬지? 이런 관점으로 먼저 볼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지켜주고 있구나. 화면 안에서 통일감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제부의 크기를 반드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시게 된다면 이제 실기대회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명도입니다. 금상에 있는 수상작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서로 다른 소재끼리의 명도의 차이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상에서는 소재들 간의 밝고 어두움에 대한 명도 차이가 훨씬 더 강하게 보이는 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도의 차이가 이제 주제부에서 확실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높은 상을 받기 위한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화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보였던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이 그림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은상이긴 하지만 이 그림 안에서 전화기와 장갑의 그런 밝고 어두움의 차이, 그러니까 전화기는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어두운 개체로 보이게 되고 장갑은 누가 봐도 흰 장갑처럼 보이는 그런 명도의 차이가 이 그림이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그림과 금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그림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 내에 해야 할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어떤 뭐 묘사의 색이라던가 완성도가 살짝은 좀 아쉬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이게 극명하게 보이는데, 이 금상을 받은 그림 안에서 이 금속 부품과 주전자가 어떤 게 하얗고 어떤 게 어두운지 확실하게 보이는 반면 이제 요 은상을 받은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자가 좀 더 밝고 그 금속 부품이 어둡고 요 차이가 금상에 비해서 다소 좀 약해 보인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상에서의 그림이 은상에서의 그림보다 주제부의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훨씬 더 강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상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더 크죠. 이제 누가 봐도 이 도자기는 하얀 애, 밝은 애, 그리고 이 실리콘건이 좀 더 어두운 애, 이런 차이가 좀 더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미대 입시 요강을 보면 이제 주된 평가 요소로 꼽히는 게 관찰력이에요. 자, 그럼 이 관찰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실리콘건으로 어떤 힘을 주는 것처럼 배치를 해서 이 코르크 마개가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미는 부분이 앞으로 쭉 나가고 있는 이런 관찰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상에서도 이 실리콘건으로 이렇게 코르크 마개를 눌러서 코르크 마개가 이렇게 부서지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주전자에서도 이 주전자 손잡이를 이렇게 묶고 있는 끈을 풀어서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여기에 끈이 묶여 있구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관찰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전자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라는 주전자에 대한 관찰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상 그림에서도 여기에서는 이제 번호를 누르는 건 아니고 이 번호판을 드는 행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있는 부분에서도 전화기에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장면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대상을 받은 그림에서의 관찰력이 좀 더 돋보인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좀 더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그림은 유일하게 실리콘건이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사물이 끼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압력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제 밀려 나온다. 그러니까 그 압력을 가해지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그림보다 친절하고 논리적이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찰력이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고, 오늘 분석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시간 내에 완성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소묘와 기초 디자인을 포함해서 완성도 있게 그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화면 안에서 확실한 통일감을 잡아낼 수 있느냐, 적절한 소재를 활용해서 화면 안에 강한 통일감을 만들어주고 주제부의 크기와 위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소재 간의 확실한 명도 차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주제부에서 명도 차이를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재 관찰력이죠. 내가 이 소재를 얼만큼 관찰을 했고 내가 그 관찰했던 내용을 얼마나 강하게 친절하게 화면 안에서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경희대 실기대회 응시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